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앤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9살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숨겨온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니 손이 벌벌 떨려오고 마음의 진정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주민등록 나이상 39살이지 실제로는 40살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1년이나 늦게 호적에 올리신 거죠. 지금이야 아이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미흡했나 봐요. 그래서 태어난 날이랑 주민등록상 나이가 달라요. 아마 저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아진 사람이었나 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절 축복하지 않고 제 존재를 부정했던 내 부모, 내 엄마, 아빠, 저한텐 가족이 없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1, 2학년 때인가? 그날도 저희 부모님은 어김없이 집이 떠나갈 듯이 싸우셨어요. 매번 아빠의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의처증으로 엄마가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아빠는 절 본인 자식으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움이 잠잠해질 때쯤 엄마가 저한테 오셔선 다급하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 잠깐 슈퍼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돼. 알았지? 엄마 금방 올게. 하셨고 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 먹고 싶은 과자 있는데 그거 사러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 라며 엄마의 윗옷을 붙잡고 놓지 않았죠. 그러니 엄마는 그런 제게 엄마가 사올게. 우리 나윤이 먹고 싶은 거 엄마가 사올 테니까 이거 좀 놔봐 하며 제 손가락을 하나씩 폈고 그대로 저를 두고 나가셨어요. 저는 엄마가 나간 뒤 영영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과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셨으니까요. 제 예감은 정확했고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는 그때부터 저는 아빠 품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커왔어요. 친할머니네서 1년, 큰 고모네서 2년, 다시 할머니네서 1년, 뭐 이런 식으로 20살 때까지 커왔죠. 20살 동안 아빠의 얼굴을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는 위로 누나만 셋이고 막내 아들로 자라서 집안에 남자는 아빠뿐이었죠. 그러니 저희 친할머니도 귀한 막내 아들이 막무가내로 다녀도 무조건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어디서 사고를 치고 와도 우리 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아빠가 친할머니한테 난리를 쳐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럴 거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괴로웠던 게 저를 향한 증오의 화살이었어요. 저만 보면 그 여자의 얼굴이 있다며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아빠가 오시는 날이면 친구네 집이든 밖이든 어디든지 아빠가 눈에 띄지 않게 있었죠. 그게 제가 사는 법이었으니까요. 그 세월을 어찌 다 말로 할까요?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친할머니는 제게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만큼 얘기해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2번 다시 나타나지 말고 네 애비 앞길도 막지 말아라 하셨죠. 저는 그렇게 아빠와 관련된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가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항상 목이 말라 있었어요. 전 20살이 되자마자 농수산 관련된 가공업체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저희 남편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남자였는데 남편은 화학위험물 공장에서 교대 근무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제일 비슷했던 게 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남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고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항상 제게 엄마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엄마가 절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전 절대 엄마를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단 한 번도 날 찾아온 적이 없는 사람을 왜 내가 찾아야 되냐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 찾아온다면 나는 절대 그 사람 안 볼 거라고 했죠. 세월이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감정이 그리움보단 미움이 컸으니까요.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런 금쪽 같은 자식들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견디지 못할 텐데 제 엄마라는 사람은 무참히도 절 떠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가 보고 싶겠나요? 그렇게 전 저랑 비슷한 남편과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고 일찍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한 상태셨고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이로써 엄마의 흔적은 서류상에서도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 저만의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았어요. 남편의 그 비밀스러운 쇼핑백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니 항상 출근을 하면서 쇼핑백에 간단히 갈아입을 런닝이나 양말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빨래할 것들을 전부 다 내놔요. 몇 개 안 되니 제가 직접 손빨래를 하곤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여보, 오늘은 이 빨래 내가 할게. 아이, 매번 당신한테 손빨래 시키는 것도 미안하고 당신도 일 갔다 오면 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게 하며 본인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남편에게 아이, 그래봤자 뭐 2억이 되는데 알았어. 그럼 당신이 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스쳐 지나가는데 아니, 웬 냄새가 그것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니, 이게 뭔 냄새야? 그 쇼핑백 안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그것 좀 봐봐 하니 남편이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아, 오늘 동료들하고 점심에 족구 한 판 했는데 그때 운동해서 그런가 봐. 아유, 그니까 내가 빨래한다고 하는 거야 하며 쇼핑백을 품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아, 저래서 본인이 빤다고 했구나 하며 깨끗하게 빡빡 문질러서 빨아 하며 넘겼습니다. 근데 딱 하루 저렇게 본인이 빨래를 하고 난 다음날 또 다시 제게 빨래하라고 쇼핑백을 건네주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나 남편은 또 저런 행동을 하며 본인이 빨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쇼핑백엔 고약한 냄새가 났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거 좀 보자니까 하니 아, 이 사람 참 회사에서 족구하고 운동하고 나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빨래한다니까. 아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런 남편이 수상했습니다. 아니, 몇십 년을 넘게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남편의 행동들은 딱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되었어요. 너무나 반복적인 행동과 패턴에 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일주일 뒤 남편은 본인이 빨래를 하겠다고 또 화장실에 들어갔고 전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화장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겁을 하는데 전 남편 손에 들려진 여자 옷들을 보고야 말았어요. 아니, 롱스커트를 들고 있는데 그런 남편을 향해 당신 그거 누구 옷이야? 어떤 여자 옷이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다른 옷들도 전부 다 꺼내서 하나씩 봤어요. 그 안에는 별의별 여자 옷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스카프며 블라우스며 무슨 양말까지 들어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고 당신 이거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당신 여자 있니? 하며 난리를 치는데 그런 절 뒤로 한 채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 겁니다. 웬 노숙자 같은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당신 이분 누군지 알아보겠어? 이 옷들 다 이분 거야. 당신 어머니 옷이라고 하는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어머니라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엄마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왜 내 엄마냐고. 나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제대로 말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말하라고 하니 남편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며 여태까지 본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아니 장모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더라고. 그걸 내가 알게 된 거고 당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셨대. 동사무소에서도 친모 친자녀 관계 확인하고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줬나 봐. 라는데 이제 와서 왜 날 찾아? 이 그지 같은 옷들은 뭐고 왜 저러고 길바닥에서 살고 있대? 아니 나 두고 갔으면 제대로 살기라도 할 것이지. 왜 저러고 살고 있다는데? 라며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도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장모님 집 나가시고 당신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친정에도 못 가시고 평생을 숨죽여 사셨대. 막상 집은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돈은 벌어야겠고 돈 벌면 당신 데리고 나오려고 하셨대. 근데 그게 안 되셨나 봐. 중간에 사기까지 당하시면서 저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되신 거래. 당신한텐 너무 미안해서 당신 볼 면목이 없어서 평생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데 몇 달 전에 길거리에서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가셨나 봐. 근데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한 번만 보려고 당신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김나윤이 남편 되냐고 일일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때 알았지. 제가 김나윤 남편 되는 사람인데 누구시냐고 그러니 당신 어머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 옷도 깨끗한 옷 입고 당신을 보고 싶다고 몇 번씩 나눠서 주시면서 나보고 좀 빨아달라고 하신 거야. 당신 어머니 3개월도 안 남으셨대. 그리고 그 3개월 남았다는 말은 장모님께서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장모님, 당신 정말 그리워하고 사무치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데 남편의 그 마지막 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엄마는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몇 달 전 노숙인 쉼터에서 나와 남편이 고시원 쪽방을 하나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사실 엄마를 만나러 가기 전까진 악에 바친 심정으로 갔는데 그 고시원 문 앞에 서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저도 엄마가 그리웠나 봐요.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죠. 저는 눈물을 닦고 부서져라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니 한참 뒤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모습으로 문을 여는데 전 그런 엄마를 보자마자 맘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당신이 무슨 낯으로 날 찾아왔어? 왜 몸이 아프니까 자식한테 와서 병원비 내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끝까지 바닥이구나. 나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이미 30년 전에 죽었어. 근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찾아오냐고 하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우리 딸 외롭게 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서 미안해. 엄마가 그때 우리 딸이 먹고 싶다고 한 과자 그거 안 사가지고 온 거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뭐 바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내 딸 얼굴, 다 큰 내 딸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온 거야. 내가 우리 딸 얼굴을 알아야 그동안 못 해줬던 거 저 세상 가서라도 해주지. 엄마가 살아생전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며 제 발밑에 웅크려 하염없이 우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일으켰고 아무 말도 없이 안아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땐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 절 찾아올 수 없었고 제가 컸을 땐 본인이 짐이 될까봐 절 찾아오지 못하셨대요. 항상 사무치게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하셨대요. 그리고 절 두고 왔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죄인처럼 벌 받는다 생각하고 길바닥에서 살았다고 하시는데 그런 엄마가 미우면서도 안쓰럽고 안쓰러우면서도 싫고 그랬네요. 하지만 저도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그리웠나 봐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게 다른 건 없고 너랑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 하셨는데 이때까지 남편이 세탁해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영정사진까지 남기셨죠. 그렇게 저는 엄마가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곁에 있어 드렸습니다. 엄마는 기력을 다 소진하시면서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늘나라에선 엄마가 진짜 우리 딸 엄마가 되어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남편한테 제일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아니었음 평생 가슴에 응어리 하나 지고 살았을 텐데 엄마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보며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라는 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기 전에는 참 어려웠는데 하고 나니 이렇게 쉽게 할 걸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못했던 지난 30년 세월보다
지난 3개월의 추억이 참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엄마도 거기선 맘 편히 2다리 쭉 뻗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보잘것없는 인생 얘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과 남편분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비록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으셨지만 잘 치유가 되셨길 바라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